안녕하세요. 아이니크 성형외과 양혜원 원장이고요. 오늘부터 저희 병원의 김용성 원장님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이니크 성형외과 김용성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확하고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성형 정보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뭐 매주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저희 아이니크 성형외과 검색해 보시면 저희 채널 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이제 김용성 원장님도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 생로성형의 비밀,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자, 오늘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중에 뭘 해야 할까? 이야기해 보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크서클이 있는 팬더처럼 다크서클이 있을 때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눈밑의 문제는 원인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장 표면에 있는 이게 피부고요. 그 피부 아래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근육이 들어있고 그 뒤에 이렇게 지방이 불룩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이 유지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지 눈밑이 조금 깔끔해지고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눈밑의 피부가 이제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결국에 이제 지난 시간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안검과 눈밑지방 재배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어떨 때 하안검을 하고 어떨 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것이냐는 결국의 기준은 이제 눈밑 피부의 처짐이다. 그래서 피부의 처짐이 있으면 피부 처짐이 있으면 그 절제를 해야 하니까 이제 하안검을 하는 것이고 피부에 처짐이 없다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네. 대구랭커님, 안녕하세요. 짠던님, 미미님, 네. 짱짱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짐이 있으면 하안검 서용술을 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착색이 있다면 뭐 피부 토닝을 한다던가 레이저 치료를 하고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혈관을 줄이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방실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처짐이 있으면 이제 피부 절제를 해서 우리가 하안검을 이렇게 수술을 해서 눈밑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눈밑지방의 문제가 눈밑지방이 불룩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하면 요 지방을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재배치를 하는 경우 중에서도 재배치를 유지인대를 끊어서 아래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잘게 나누어서 미세 재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눈 모양에 맞게 상태에 맞게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전기 소작기를 쓰기도 하는데 레이저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붓기가 적은 것 같아서 레이저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제거량을 너무 많이 하면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게 지방 제거량을 잘 조절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하안검 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 하는데 여기에서 피부 절제를 더하면 하안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고 눈물고랑에 있을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눈밑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눈물고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눈 밑에 이렇게 유지인대 때문에 쏙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유지인대를 박리해서 지방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주는 재배치를 한다든가, 꺼진 부위에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생로성형의 비밀 안에서도 지금 동안의 비밀이라는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제 눈 위 처짐이었고, 두 번째 시간이 눈 위 처짐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 안티에이징 때문에 그런 노화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바로 눈 위 아래 처짐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턱선이거든요. 입가라고 하죠. 요게 이제 입가 턱선의 처짐 때문에 요 턱선이 무너졌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일 그 다음번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턱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배우 고현정 씨가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이제 시상식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엄청 젊어지고 살도 많이 빼시고 되게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 고현정 이렇게 치면 고현정 어떻게 다이어트 했나, 미모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막 뭐 백상 비하인드 컷도 5월 50대 안 믿기는 미모, 뭐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고현정 씨가 고현정 씨 몇 살인지 아세요? 쉰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네. 71년생이더라고요. 71년생. 그러면은 네. 올해 51세거든요. 와, 근데 51세인데, 자, 사진 보시면, 이게 51세 얼굴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20대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 배우들 중에 입금 후 외모라고 해서 입금 전 외모, 입금 후 외모라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활동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체중도 늘고 그러다가 작품을 딱 결정하고 입금이 되는 순간부터 막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진짜 살을 많이 빼고 예뻐지는 거를 이제 입금 후 외모라고 하거든요. 고현정 씨도 약간 그런 입금 후 외모 이런 기사가 많이 떴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일까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평소에 관리도 잘 하셨겠지만, 일단 저는 턱선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샤프하고 날렵한 네. 턱선이 이 나이까지 유지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턱선이 제일 제가 볼 때 눈에 띕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사진에서 이렇게 딱 보면, 뭐 원래 이제 고현정 씨 예쁘니까, 근데 이 턱선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50대인데 이런 턱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사실 살이 쪄도 이 턱선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약간의 처짐이 있어도 이런 턱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선 보고 깜짝 놀라서, 이번 주는 턱선이다. 이번 주 동안의 비밀은 턱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제를 정한 거죠. 네, SK님, 제 턱선 구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확 늙은 것 같다.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눈도 그렇고 턱선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확 처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갑자기 확 늙는 시기가 있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재밌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인데요. 노화 촉진 시기와 그리고 혈당 단백질 수의 변화를 이렇게 연구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혈당 단백질 수의 변화가 이렇게 35살, 그리고 60살, 그리고 78살 이 세 군데에서 혈당 단백질 수의 변화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세 시기를 제시했는데요. 보통 아마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고 외모에 좀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턱선이 좀 흐릿해진 것 같다, 얼굴이 좀 처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본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위의 지인들과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나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도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은 이 노화가 조금 더 빨라지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나이를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뭐 한 30대 중반 정도 그리고 60 전후에서 뭐 한 50부터 60 전후 그리고 80세 전후에 이런 노화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이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상담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30대 중반 또는 40대 초반에 이제 처짐 때문에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60세 전후해서 눈처짐 수술하러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은 조금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거의 60세 전후였는데 요즘은 한 50 전후 정도 되시면 이미 이제 처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시기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질문 한번 답변하고 갈까요? 효니님,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시간이 지나니 눈밑이 꺼지고 약간 다크서클 같은데 재수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러로 채워도 될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나서 조금 꺼진 거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지방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방을 조금 많이 제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볼륨이 줄어들면서 피부는 이렇게 팽창돼 있다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에 착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토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꺼진 데가 있으면 뭐 필러나 지방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네. 전에는 연예인들이 보톡스를 해서 티가 너무 났는데 지금은 어떤 시술을 하는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성형에도 사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게 성형만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옛날 뭐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80년대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 사람들이 되게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좀 스타일이 촌스럽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근데 요즘이랑 또 다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좀 예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도 어떤 미에 대한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성형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SK님, 침샘 보톡스 좋은가요? 그 환자분들 중에 침샘이 발달된 분들이 계세요. 이게 침샘이라는 거는 여기 턱 밑에 여기 있는 요 샘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침샘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이 침샘이 그 턱선을 좀 이렇게 죽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침샘이 많이 발달된 분들은 여기에 보톡스를 놔서 좀 줄이기도 합니다. 짱짱님,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피부의 처짐 현상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얼굴이 처지면서 좀 커지는 기분이 들죠. 턱을 깎지 않고도 턱선이 살아날 수 있나요? 그렇죠. 턱은 뭐 뼈의 문제도 있고 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뼈가 크지 않으시다면 피부를 당겨준다던가 지방을 빼서도 이제 턱선이 살아날 수 있겠죠.